조선시대 글씨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안평대군, 양사원, 한호 세 사람이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안평대군은 송설체에 굉장히 능했고요. 이게 바로 주호맹부체죠. 그리고 양사원은 초서의 대가였고요. 한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석봉이죠. 엄마는 떡을 잘 썰고 아들은 글을 잘 쓴. 그래서 한석봉은 해서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뒤에 한석봉이니까 석봉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일단 안평대군이 송설체에 능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었냐? 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세조고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에요. 근데 안평대군은 단종을 지지하다가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송설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송설체를 송이 소나무란 얘기고 설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 덮인 소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송설체가.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 형 수양대군의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종 지지하다 죽잖아요. 그래서 송설, 눈 덮인 소나무, 송설에서 눈이 외압이에요. 그리고 소나무는 기계를 잃지 않은 안평대군이라고 연상을 하셔서 외압에도 기계를 잃지 않은 안평대군 이거를 바로 송설, 눈 덮인 소나무에 연상을 하시면은 안평대군이 송설체에 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사원 초서, 한호는 해서의 대가 이거는 두 문자로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이광사란 사람은 동국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국진체는 동국이 우리나라죠. 진은 진짜 서체 이런 얘기예요. 동국 조선의 진짜 서체. 그래서 조선 고유의 서체예요. 그래서 이 동국진체를 이광사가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동국진체는 동국의 진짜 서체를 만들었잖아요. 조선 고유한 서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광사. 광나는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만의 고유한 서체를 만들었으니까 동국진체라는 조선의 고유한 서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광나는 사람이다. 광사다. 광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김정희가 추사체 만든 거 이건 너무 유명하죠. 호가 추사 김정희니까요. 두 문자로 볼게요. 조선 전기는 안평대군이 송설체, 양사원이 초서, 한호가 해서, 조선 후기는 이광사가 동국진체, 김정희가 추사체. 근데 김정희 추사체는 너무 유명하니까 빼고 나머지 두 문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안송, 양초, 한해, 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송, 양초는 안송을 안성 생각할게요. 안성 지방에서 생산하는 양초인데 이게 완전 마법의 양초예요. 그래서 이 양초를 켜기만 하면은 타임 터널을 타고 1년 뒤 미래로 뿅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송 양초, 안송 양초, 안성 지방에서 만든 양초를 키면은 한 해, 1년이 그냥 이동하더라. 안송 양초를 키면은 한 해가 이동하더라. 1년이 이동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송, 안평대군은 송설체, 양초는 양사원은 초서, 한 해는 한호는 해서, 그리고 이동은 이광사는 동국진체. 동국진체, 조선의 고유한 서체를 만든 사람은 광난 사람이다. 이광사. 그리고 김정희 추사체는 너무 유명해서 뺐습니다. 조선시대 음악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아악을 정리를 해요. 박연은 음악가고요. 아악은 궁중 음악을 뜻해요. 그래서 아악을 우아한 음악. 아가 우아. 우아한 악은 음악. 그래서 우아한 음악이니까 궁중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박연 세종 때 중국의 것만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맞는 아악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세종의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 바로 박연이다. 그래서 박연이 아악을 정리했다. 우리나라에 맞는 아악을 정리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박연을 빡세게 연주하다. 빡세게 연주하면 어떻게 돼요?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빡세게 연주하면 손가락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손이 너무 아프니까 빡세게 연주했더니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연 빡세게 연주했더니 해서 박연은 우리나라에 맞는 악을 정리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세종 때 정간보를 만들어요. 현존 최고의 악보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은 오선지에다 음악, 멜로디, 박자 이런 거 다 오선지에 표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오선지가 없었으니까 세종이 정간보라는 걸 만들어서 야 음악을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정간보를 만든 거예요. 악보를. 그래서 세종이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죠. 그것처럼 우리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간보는 세종이 만들었구나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여민락을 작곡을 해요.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민이죠. 민, 여가 더불어여예요. 그래서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락이 즐길 락이죠. 즐기다. 그래서 세종, 조선 정기의 에민의 왕 하면 세종이고 조선 후기는 영조였죠. 그래서 세종, 에민의 왕이니까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한글 창제하고요.
백성들이 음악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여민낙이라는 노래도 작곡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백성과 함께 즐기다 하면은 에민의 왕 세종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성종 때는 악학괴범을 저술하죠. 그래서 악학괴범은 음악에 관한 이론, 제도, 법칙 등을 총망라한 책이에요. 또 제목이 악학이잖아요. 악의 학, 악이 음악이죠. 음악의 학문을 이룰 정도로 집대성했다. 집대성의 왕, 성종 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16세기에는 당악과 향악이 소각, 우리 민간 음악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음악을 보면 음악 향유 계층이 다양해져요. 그래서 양반층은 가곡, 시조를 즐기고 서민층은 민요, 사서시조, 판소리, 탈춤 이런 걸 즐깁니다. 조선시대 공예 볼게요. 15세기에는 분청사기가 나와요. 그래서 분청사기는 분청이 분 더하기 청이에요. 그래서 청은 청자란 얘기고 분은 가루분이에요. 그래서 청자에다가 분, 가루분, 백색 가루예요. 그래서 청자에다가 백색 가루 이거를 붙인 거를 바로 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청사기의 특징은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요. 그 과도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 15세기. 그래서 분청사기를 어떻게 외우냐? 청은 청자죠. 청자에 분칠하다. 그래서 청자에 하얗게 분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자는 고려죠. 하얗게 분칠한 거는 조선은 백자잖아요. 그래서 청자에 백자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분청은 청자에 분칠을 했으니까 하얀 가루를 칠했으니까 청자에 백자 요소를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기본에 흰색 분칠을 했으니까 흰색 가루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청자가 기본이니까 고려 중심의 조선 특징이 첨가된,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구별해야 되는 게 청화백자도 청자와 백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화백자와 분청사기 두 개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15세기 분청사기를 지나 16세기에는 백자,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작이가 바로 백자죠. 그래서 꾸밈없는 순수한 백자고, 조선시대 흰옷 입은 선비 연상하시면 돼요. 16세기 사림이 등장하면서 깨끗한 그냥 백자를 선호하면서 백자가 16세기에 성행하더라.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청화백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백자가 기본이죠. 백자에다가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조 때 안료인 회외청이라는 거를 궁수산화 시킵니다. 원래 안료를 외국 아라비아 이런 데서 수입해 왔는데 정조 때는 드디어 그 안료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청화백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청색으로 화장한 백자다. 그럼 백자가 기본인데 여기다가 청자의 느낌을 넣은 거예요. 아까 전에 분청사기는 뭐였어요? 청자에다가 분칠을 한 게 분청사기였잖아요. 청자가 기본에 백자의 요소를 가미한 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고, 청화백자는 백자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백자가 기본인데 거기다가 청색으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자가 기본이니까 이 백자의 시대인 조선에서 좀 더 뒤로 가서 조선 후기가 되더라. 그래서 청화백자와 분청사기 구분하면 되는데, 분청사기는 청자에다가 가루를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기본이니까 고려시대가 기본. 그리고 청화백자는 백자가 뒤에 붙으니까 백자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기본이고 여기다 청색으로 화장한 거니까 이 조선, 기본인 조선에서 좀 더 뒤로 가는 조선 후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뭐 청자, 백자 이런 거는 뭐 고위층에서 사용하는 거고, 조선 후기 서민들은 옹기를 사용합니다. 항아리 같은 거죠. 그리고 목공예 보면은 장롱, 책상, 문갑, 소판, 의자 이런 데 목공예도 발달을 하게 돼요.